네, 안녕하세요. 예, 아, 연세대학교의 이윤상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벌써 네 번째, 세 번째 웨비나를 하느라고 좀 익숙한 얼굴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실제 사례로부터의 그 경험과 인사이트를 좀 오늘은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두 분의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김나연 선생님 그리고 김성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소개는 그 발표하시는 분 발표하시기 전에 그 발표와 함께 제가 소개를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나연 선생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김나연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연 선생님은 그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시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라크 아동 지원 운동 등과 관련된 운동부터 활동을 해오셨고 또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로 오랜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사무소의 전 이사를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년 전에 그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유행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을 했을 때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 소속으로 그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치료센터 현장의 활동에 지원을 다녀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아프리카 에볼라에서의 감염병 현장 지원에 대한 경험을 오늘 좀 공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나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이윤상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경 없는 의사회와 일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저는 2014년 그리고 2015년 그 두 차례 그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병이 유행했을 때 시에라리온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의 대응 활동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 자료도 그 화면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되었던 그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그 유행을 되돌아보고 그 현재의 코비드-19 범유행 상황에서 여전히 어렵고 중요한 세 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제가 다음부터는 그냥 다음이라는 말만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시사점, 코디네이션,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콜라테럴 데미지. 이렇게 추려보고 나니까 모두 C로 시작돼서 3C가 돼버렸습니다. 네, 다음. 네, 먼저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입니다. 1976년 남수단과 그리고 사실 지금도 에볼라 유행이 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유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코로나랑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고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린 저 과일 박쥐가 숙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파 경로를 알아야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경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에볼라에 감염된 동물을 사냥하고 혹은 도살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혹은 피부 점막에 그 동물의 피나 분비물이 묻으면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의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안에서의 전파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그 에볼라에 감염된 인간, 그 사람의 피나 분비물에 접촉이
일어나면서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면서 인간 간의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을 돌보는 의료인이나 혹은 집 안에서의 가족 혹은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 치료사 같은 그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감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체를 매장하는 과정에서 그 에볼라에 감염된 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사체를 그 장례 치르는 그 절차 과정에서 또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다음 화면 주세요. 네. 2에서 21일간 코로나와는 다르게 21일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복기 후에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인후통,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감기 증상 같은 증상이 생기고 그 후에 구토나 설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증상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흔한 그 말라리아, 그 이질, 장티푸스 아니면 뭐 감기나 독감 등과 비슷해서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출혈 증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출혈은 50% 미만의 환자에서 발생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증상 발현 전에는 감염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알려진 확실한 치료는 없고 다만 이제 수액 치료가 생존율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사율은 아주 높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서 그 유행에 따라 다 달랐지만 최대 90%의 치사율을 기록한 그런 유행도 있었고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에볼라 유행 당시 국경 없는 의사회 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치사율을 살펴보면 2014년에 약 50%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치사율이 높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점입니다. 또 현재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유행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됐고,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의 치사율은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입니다. 다음 화면. 그럼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유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기니의 산골 마을에서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시작되었는데, 네,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기니의 수도뿐만 아니라 며칠 후에는 바로 국경을 넘어서 라이베리아까지 전파가 되고, 그래서 2014년 7월에 이르러서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 3개국의 모든 수도에 확진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아프리카 유행은 과거 유행과는 너무나 다르게 확산 추세가 심각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에 더구나 한 나라도 아니라 세 국가의 수도에서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그 전파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8월에는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런 전 세계의 지원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시점에는 1,400명의 에볼라 환자가 사망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확산만 전무후무하게 컸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인명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총 28,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11,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에라리온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켰냐?
그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시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에볼라의 시작이 접경 지역에서 더구나 그 국경 간의 그런 그 이동이 너무나 활발한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이제 취약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가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에 그 유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 그런 이제 그런 그 여력이 적었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인들의 희생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총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이제 나왔었고, 에볼라 유행 이전에도 이미 이 세 나라는 그 취약한 보건의료 체계 때문에 그 많은 했지만 이 에볼라 유행으로 보건의료인의 희생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더욱더 보건의료 체계에 그러니까 더욱더 취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네, 나왔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럼 이제 그 세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코디네이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대응의 이 어떤 목표와 그 활동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에볼라 대응의 목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병원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차단하는 겁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이제 사람으로부터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체로부터 전파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물론 그 감염인들에 대한 치료입니다. 세부 활동으로는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적힌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뭐 감시나 환자 조기 발견과 격리 치료, 접촉자 추적, 감염 예방과 관리, 뭐 사체 관리, 지역사회 홍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일단 있고, 다음. 그리고 이 활동들을 하는 여러 집단이 있습니다. 그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우선 그 각국의 정부가 있겠고, 그 정부도 중앙 정부가 있고 지역 정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서 힘을 보태러 온 그런 이제 국제 단체들이 있겠는데, 그 국제 단체 안에도 이제 타국의 어떤 정부가 있을 수도 있겠고, 시에라리오네 같은 경우는 영국 정부였고요. 그다음에 유엔 기구가 있을 테고, 그리고 NGO, 국경 없는 유사회 같은 NGO도, 국제 NGO도 여러 단체들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국내 NGO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뿔뿔이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활동을 또 너무나 이질적인 다양한 단체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속에서 이제 하는 활동들 간에 어떤 중복이 생길 수도 있고, 활동에 지연이 생길 수도 있고, 결국은 활동 자체의 효과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바로 감염인 혹은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시에라리온에서의 그 국가 수준에서의 코디네이션 시스템을 보고 계십니다. 시에라리온은 2014년 10월에 그 기존의 그 코디네이션 그 메커니즘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그 시스템을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은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이 전까지는 보건위생부가 그 리드를 했었는데, 이 시점부터는 이제 대통령 그 지휘 하에 그리고 국방부가 그 통솔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부는 그래도 여전히 그런 기술적인 그런 그 활동에 있어서 그 리더십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네, 이건 이제 각 도별로 또 에볼라 위기 대응 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도에도 이제 디스트릭
뭐 에볼라 리스판스 코디네이터가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그 코디네이터는 대부분 이제 그 대통령의 그 같은 정파의 사람인 주로 정치인이 임명이 됐었고 그분이 이제 그 각 도에 있는 그 도보건부 수장과 함께 그 도별 그 도 에볼라 대응센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각 활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케이스 매니지먼트, 불이얼, 알랏 이런 각각의 활동은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이런 외국 단체나 아니면 국내 단체들과의 협력하에 세부 활동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바로 제가 두 번째 가서 일했던 보도에서의 위기 대응센터 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국경 없는 의사회 치료소, 제가 첫 번째 일했던 마브라카 통콜릴리도 중부에 위치한 통콜릴리도 에볼라 매니지먼트 센터입니다. 다음,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너무나 이 많은 활동 간에 단지 단 활동,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이 활동 하나 안에서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 같이 여러 팀들이 있고, 그리고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국경 없는 유상회뿐만 아니라 이 환자를 치료를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협조도 긴밀해야 되는데 환자를 이송해 주거나 아니면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이제 사체 매장을 하는 뷰리얼팀 이거는 또 다른 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환자의 음식 그리고 실험실 같은 경우도 국경 없는 의사회가 아니라 캐나다 정부가 파견한 실험실 요원들이었고 그래서 하나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그 활동 안에조차도 너무나 다른 팀들이 하나의 활동을 위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료팀 안에서도 이제 5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당 12명인데 그 12명 안에도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현지 간호사가 가장 많은데 그 현지 간호사 안에도 이 도에서 온 간호사가 있지만 또 다른 도에서 그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러 오신 다른 도에서 오신 간호사도 있었고 뭐 현지 의사 그다음에 각국의 간호사 의료인 이렇게 너무나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팀 안에서의 존중, 배려, 소통, 협력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그리고 그 환자를 둘러싼 가족 그리고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그 리더들이 이런 대응에 있어서 모든 하나하나의 세세한 면에 있어서 파트너로 참여를 해줘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그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에볼라 이 대응 체계 자체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더 심하게 나아가서는 그 활동 자체를 이제 못하게 막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겼습니다. 특히 뭐 기니의 게케두에서는 몇십 개의 마을이 그 에볼라 대응팀을 들어오지 말라고 그 길목을 막기도 했고 그리고 8명의 그런 에볼라 대응팀 멤버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에볼라 대응 그 활동을 믿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고 심지어 방해까지 했냐. 바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음. 먼저 사람들은 이제 에볼라가 실제라는 것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볼라는 진짜다, 실제 상황이다. 이런 포스터가 정말 곳곳에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시에라리온의 그런
그 교육 수준이 낮다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인구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볼라라는 것 자체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에볼라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었고, 같은 이제 그 지역에서 야생동물 사냥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에볼라라는 병이 생길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적인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에볼라는 악귀 들린 질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볼라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 특히 초기에 걸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아픈 사람을 돌봤던 의료인이나 또 전통치료사 아니면 바로 환자를 돌봤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한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 혹은 저의 사고방식으로 보더라도 예, 이상한 병인 건 사실입니다. 네. 다음, 그리고 12년간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10몇 년 전에 끝나긴 했지만 그 내전의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 대한 혹은 외국인에 대한, 심지어 외국 의료인에 대한, 그리고 그 정부의 그 보건의료 체계 자체에 대한 그 불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 혹은 그들이 하는 대응 활동들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아프고 죽어갔고, 특히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보건의료인이 죽기 시작하자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볼라 is real, 바로 이 에볼라는 진짜다라는 이 포스터가, 그리고 이 메시지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에볼라 대응 상황에서, 그러니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이런 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 메시지는 감염병 유행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지역사회 인식이나 혹은 우려를 반영해서 메시지를 변화야 하는데, 당시 시에라리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 메시지는 사실은 빨리 치료해야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에볼라 치료소가 있다. 그리고 있는데 치료소는 무상이다. 돈이 필요 없다. 그리고 방문자도 면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에볼라 치료소 어떤 이용이나 에볼라 대응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네. 특히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에볼라에 대한 공포를 더욱 키우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지역사회의 에볼라 대응에 대한 참여를 더욱 저해했습니다. 루머가 이제 한참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바로 이 에볼라 매니지먼트 센터, 에볼라 치료소에 대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에볼라 치료소가, 제가 두 번째 가서 일했던 보도에 있는 에볼라 치료소인데요. 대부분 그 시내의 외곽에 위치했고, 심지어 에볼라 대응 그 전반 중반까지는 그 도에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환자가 강원도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사망해서 결국 가족들도 내 가족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이런 식으로 에볼라 치료소 자체가 먼 곳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에볼라 치료소에 갔던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머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뭐 오염된 피를 주입한다거나 피를 훔쳐서 뭐 미국, 유럽으로 보내서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뭐 흰 비닐에 생매장에서 질식사시킨다거나, 뭐 사체를 절단해서 그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흰 비닐에 그 사체를 넣는 거다. 뭐 이런 이제 그 루머들이 돌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확인한 그 공포는 바로 치료소에 도착한 그 환자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소에 도착한 그 환자들의 표정은 정말로 공포와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포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 에볼라에 대한 낙인, 차별, 이제 혐오, 뭐 거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볼라 생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특히 이제 고통받았던 것은 에볼라로 이제 양부모를 잃은 고아들. 보통 그렇게 고아가 되면 친지들이 돌보는데 돌보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보육시설로 가야 했던 그런 고아도 생기고, 그리고 에볼라 치료소 갔지만 그 음성 판정을 받고 되돌아온 사람에 대한 낙인도 생기고, 그리고 에볼라 치료소에서 일하는 스텝, 뭐 의료인이건 아니면 위생 담당이건 상관없이 그냥 일하는 스태프들은 지역사회에서 낙인과 거부를 당하는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치료소 안에서도 이제 에볼라로 남편이랑 딸을 잃었는데, 그 여성이 이제 아들과 함께 회복해서 치료소를 퇴원했는데 살던 마을에서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결국은 동생이 사는 먼 다른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4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생존자 관련 이제 낙인을 줄이기 위한 여러 캠페인이 있긴 했지만, 네. 다음. 그리고 이런 생존자들은 낙인이 우려돼서 다음 화면. 네. 에볼라 생존자 센터가 생겼었는데 그 에볼라 생존자 센터 자체의 이용도 이제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근데 그러한 이제 에볼라에 대한 공포, 낙인과 차별은 사실 이 시에라리온에서만 발생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피어볼라라고 해서 에볼라에 대한 과도한 이제 그런 그 공포는 전 세계적인 범유행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사건들이 실제 덕성여대에서도 뭐 나이제리아 학생들 초청을 하지 말라고 하고 철회하고, 뭐 부산에 있었던 그런 세계 회의의 그런 참가자들, 특히 이제 발생국에서의 참가자 방문을 거부하는 서명 운동도 일어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피어볼라가 있었습니다. 다음. 네, 또한 지역사회와의 대화나 설득의 과정 없이 시작된 강압적인 에볼라 대응 조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강압적인 에볼라 대응 조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신고, 강제 신고입니다, 사실. 그래서 에볼라가 의심되는 사람이나 혹은 그 지역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에볼라와 관련이 있던 없던 간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이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 벌금이 어마어마해서 뭐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시에라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되는 1,500만 원 이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채 매장 그 장례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례 절차는 가족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바뀌긴 했지만 초반에는 가족 연락도 안 돼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게 했고, 그 다음에 네, 이런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하면 그 다음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격리가 일어나는데, 접촉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을 통째로 격리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만 발생해도 그 6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전체를 봉쇄해버리는, 격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강제 격리죠. 강제 격리가 생겼을 때 그들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데,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그런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러 생필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격리를 당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격리를 어기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의심 환자가 발생되면 그날 밤에 그 의심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볼라 유행과 관련해서 시사점으로 이제 콜라테럴 데미지, 부차적인 혹은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에볼라 유행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이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의 피해는 너무 컸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 자원이 에볼라 대응 활동에 이제 집중됐고 대부분의 보건의료 사업이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에볼라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로 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거나 최소한으로만 운영을 하고 환자들도 그 감염 우려로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신부는 산전관리와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 병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MSF도 국영 없는 의사회도 운영하던 200병상의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을 문 닫았습니다. 제가 그 치료소에서 에볼라 치료소에서 같이 일했던 현지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도 이제 만삭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이 분만을 어디서 해야 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어렵다고 저한테 이제 고민을 이제 상담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에볼라 유행 기간 동안 병원 분만과 제왕절개 수술 분만 횟수가 유행 전이랑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2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지역은 거의 40% 감소한 지역도 있었고, 다음, 특히 제왕절개 수술 횟수의 그 감소는 에볼라 신규 발생 환자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렇게 첫 번째 일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2015년 6월 다시 시에라리온에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병원들이 운영을 재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볼라 유행이 점점 이제 수그러들고 있는 상태였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모든 방문자들은 입구에 이렇게 간이 세면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손을 씻고 체온을 측정 받아야만 입장을 가능했고 환자들은 이제 환자들은 이제 입구 옆에 있는 선별 진료소를 거친 다음에 다음 화면 주세요. 에볼라가 의심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중단되었던 아동 예방접종도 재개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전국적인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은 이미 끝났었고, 네, 소아마비 예방접종 캠페인이 이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네. 네,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콜라테럴 데미지 너무나 큰 데미지였는데 많은 아동들이 이제 죽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그 도의 한 도의 푸제운 도의 이제 묘지인데요, 공동 묘지인데요. 여기 묘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는 최근에 적힌 것이 분명한 아주 선명한 그 글씨로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 성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자 통계가 어느 때보다 정확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인이랑 상관없이 모두 이제 에볼라 대응센터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망자 통계는 어느 때보다 정확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가 살펴보는 일을 했었는데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가 이제 월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그래서 한번 그 도의 인구수를 넣어서 5세 미만 아동의 조 사망률을 구해봤는데 그 계산해 보면 매일 5세 미만 아동 10,000명당 1.4명이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나 궁금해서 그 사체 매장 팀의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살펴보면 80% 이상이 이제 집에서 사망을 했고 사망 전 증상은 발열 혹은 설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에볼라는 아니었고요. 네. 네, 우기가 그래서 아마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당시 우기가 시작됐었는데 우기가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뭐 말라리아, 뭐 감염성 설사, 또 폐렴이 증가할 수 있었고 또 그 에볼라 유행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상승했었고 그리고 실업자가 증가했던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그 추수 전에 춘궁기였고 그래서 이런 여러 요인이 결합해서 특히 빈곤 아동들의 영양 상태도 이제 악화되어 있겠다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도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웃하는 도에서는 사망한 가족의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을 조사했었는데 많은 부모들이 이제 에볼라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 방문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의 감시팀은 그래서 제가 일했던 그 도의 감시팀은 그 높은 사망률을 보인 마을을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또 에볼라인데요. 바로 이웃하는 도에서 이제 새로운 에볼라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 또 이 도 감시팀의 활동은 이제 에볼라로 집중되고 또 조사 일정은 연기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